오늘도 일어나면 오늘 애들이랑 뭐하고 보내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거든요. 오늘도 똑같았네. 그럼 나는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 선생이 생각이 조금 많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했을 때 감사일기 썼었던 생각이 났다고 그래.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자의로 한 건 아니고요. 대학원에 교수님께서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 과제가 감사일기 쓰기였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처음에는 감사일기 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주제가. 그런데 이제 이게 임신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럼 매일 쓰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감사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정말 소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돌아보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적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렇게 감사일기 적는 것도 정말 연습이고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이 정도로 충족되고 있었고 난 오늘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다 라는 걸 알게 되는 학습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 다시 써야 하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쓰면 좋을 것 같고 뭐 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좀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3살 때까지 넌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기쁨을 주었다. 그러므로 평생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넉넉히 봐주는 것만 부모의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실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3살 때까지는. 네. 네. 천사들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거 기억하는 거죠.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평생의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박 선생은 지금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소소한 팁 이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박 선생님이 이야기를 주문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자녀 양육을 위한 소소한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그 레시피라고 하는 게 꼭 음식은이라고 하는 요즘 하도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레시피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생각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좀 가이드 또 내지는 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7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다시 또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키웠던 입장에서 아쉬움도 분명히 남았고 그 다음에 좀 잘했다고 저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에 무엇을 말씀드리면 더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제가 해봤고 실천했고 지금도 이것만큼은 잘했어 저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 키울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2가지 규칙이 반드시 있었어요. 제가 힘들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잤어야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어렸을 때부터 잘 먹으려면 간식을 안 먹어야 된다. 그렇죠. 네. 중요한 팁입니다. 간식이 줄여야 됩니다. 네. 밥이 우선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사 전에는 무조건 간식이 안 되고요. 2-3시간 전에는 간식이 안 되고 밥을 남기면 간식이 없습니다. 네. 그 규칙이죠. 네, 저희 지켜야 집만의 되는 거죠. 규칙입니다. 네. 물론 저희도 부모니까 아이들이 못 먹을 상황이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보면 알잖아요. 좀 반찬이 싫어하는 반찬이거나 그렇죠. 고기 반찬 아니면 약간
한다 싶으면 이제 간식이 지금 막내가 3살인데도 네. 막내한테 똑같은 규칙을 네.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밥을 잘 먹으면 간식은 이제 조금 붙여서 밥 다음에 네. 간식을 조금 붙여서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그래도 잘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체적인 건강,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건강은 한 60까지는 간대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누군지 흔히 하는 말로 약 먹고 이제 못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밥심이 중요하죠. 네, 저도 편하고요. 밥 잘 네. 먹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 저희 아이들은 지금 조금 빨리 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첫째 아이들은 지금은 8시 전후가 되면 자고 막내도 늦어도 9시 반 정도가 되면 자는데 물론 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저희는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웠어요. 애가 자든 안 자든. 네. 지금은 이제 잘 정착이 되어서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잔다는 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을 온전히 저의 시간, 남편의 시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 네. 네. 지금 들으신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육체적인 욕구, 박 선생 잘하고 있네. 실제 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자야지만 어른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뇌가를 푹 쉬어줘야 아침에 되는데 보통 2시간 단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시, 9시, 11시. 아이들이 7시에 안 자면 9시에 자고 9시에 안 자면 11시. 이게 늦게 자면 잘수록 아이들이 그 사이에 잠이 깨버리면 11시에 자거나 12시에 자면 그 다음날 되게 피곤한데 지금 잠 습관은 너무 좋게 지금 잘 들였고 지금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건데 꼭 그렇게 일찍 자는 게 좋다. 노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말씀드릴 거는 일찍 자는 대신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자는 시간은 똑같아서 많이 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자주는 만큼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아줘야 되는. 네, 새벽부터 놀아줍니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규칙을 정했다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육아를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쌍둥이였으니까 조금이라도 저 혼자 돌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재배치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조금 더 안전하고 제가 돌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살림을 많지 않았지만 있던 살림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으로 옮기다든지 해서 주 양육 공간인 거실을 가구가 한 개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좋네요. 네,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네, 아무것도 정말 TV도 없지만 TV 장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정말 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져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 저도 요리를 하다가도 쉽게 볼 수 있고 위험하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었고 그게 참 편하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욕심이 좀 많잖아요. 박 선생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실제 인간은 어느 공간에 가면 편안해지고 어느 공간은 좀 싫어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공간을 자기 스스로가 쓸 수 있게끔 거실 공간을 주었다는 건 굉장히 자유를 존중해 줬다는 의미도 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그런 거 진짜 중요한 팁이죠. 그렇지요. 네, 그런 거 쏙쏙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가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내고 부담금을 내고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 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쓰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잘 오더라고요. 저도 그 돈이면 아이들 고기를 조금 해줄 수 있고 굳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참으면 되고 맞아요. 이러면 되는 시간인데 이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3번의 돌보미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기간이 뭐 어떤 분은 좀 길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쌍둥이들이 이게 생후 10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100일이 지났을 때 3개월 무렵, 매일은 아니고 뭐 이틀 정도,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저는 애가 많으니까 저도 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한 분이 더 계셔서 같이 육아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쌍둥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무렵, 그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라도 저한테 숨통을 같이 있었습니다. 대신 근데 같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시간 동안 딴 일을 할 수 네. 있으니까 했었고, 막내가 태어나고 막내가 한 4, 5개월 되었을 무렵 형아들도 이제 봐야 되고 또 막내를 혼자 봐야 되는 그 시기 때도 저는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다시 또 반값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코로나 네. 시기 이후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적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그런 돈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정말로 중요하고요. 실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혼자는 찢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네요.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걸 또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쨌든 육아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특히나 육아가 그렇죠.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일어나면 오늘 애들이랑 뭐하고 보내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거든요. 그럼 잘 때 되면 오늘도 똑같았네. 그럼 나는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육아일기를 꾸준히 썼었어요. 물론 이제 애기 키우면서 종이나 뭐 연필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 이제 살짝 잠들었을 때 휴대폰은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제 남편과 함께 그 밴드를 개설해서 우리 둘만 하는 밴드. 밴드를 해서, 내가 오늘, 남편은 출근했으니까 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쓰는 글은 아니지만 네. 서로 공유하면서 나도 이렇게 보냈다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할 거, 기억에 남는 것, 또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록들을 계속 남겼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하루의 의미를 그날 찾는 일도 있지만, 사실 오늘은 어떻게 그냥 글을 적으면서 그냥 흘러보내는 날도 많아요. 근데 아기가 커서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그 글을 다시 보게 되니까 지나서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좌절되거나 힘들거나 할 때 그 글을 보면, 나 이렇게 진짜 제 인생 최고로 저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시기잖아요. 그럼요. 그 영아 때나 아무튼 한두 살 때는. 근데 나 정말로 잘 살아내. 잘했어. 힘든 과정, 진짜 일기 보면, 와, 이때 내가 이렇게,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구나. 맞아요. 그런데도 그 밑에 나를 응원해주는 말이 있고, 나 그런데도 잘 견뎠네.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꼭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록해 놓으면 내 마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이제 주 양육자이니까 이제 두 부부는 같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너희가 참 멋진 존재구나 이런 걸 또 서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 이 멋진 일이다라는 걸 좀 확인했다는 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저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글을 적는 것뿐 아니라 요즘에는 목소리를 녹음하면 바로 글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은 이제 박 선생의 팁 보면서 나도 저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죠? 저는 좀 아이가 커서요. 지금 한 24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 선생하고 제가 공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은 제가 어떻게 그냥 받는 사람은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의 어떤 생각들은 가장 중요한 생각은 아이가 선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나는 너에게 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보다 박 선생은 기록을 남겼는데 저도 기록을 남겼지만 저는 매일매일 아이가 자기 전에 한 5분 안 되면 아이 옆에 가서 한 1분이라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늘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언어도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늘 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다라고 하는 저희 기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 번째는 저희 원칙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힘은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에 대해서 늘 언제나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기억이 아마 3가지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적극적으로 허용을 했고, 우리 집에 오는 걸 너무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힘든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또 그 힘든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같이 힘들어할 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박 선생의 이야기에 한 3가지 정도 제가 팁을 드립니다. 기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서 아니면 종교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에 희망하는 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일 거기 때문에 그걸 늘 기도하시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은 정말 소소한 레시피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보다 박 선생이 그랬거든요. 저희들보다 더 많은 팁들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드렸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2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